여러분, 제가 어제 러닝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황영주 선수나 이봉주 선수 같은 마라토너라고 할 수 있겠죠. 무슨 소리냐고요? 몇 킬로 뛰어놓고 마라토너라니,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척추관 협착증도 그렇습니다. 초기에 경미한 척추관 협착증과 오래되고 심한 척추관 협착증은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모든 협착증이 수술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비수술 치료만으로 좋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초기에는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로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지만 협착이 심하거나 신경이 많이 눌려 근력 약화가 생긴다면 그때는 수술이 반드시 필요한 단계가 됩니다. 오늘은 수술이 꼭 필요한 상황은 언제인지, 그리고 수술을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대략적으로 정리를 해볼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대부분 비수술 치료로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든 협착증이 약이나 주사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압박이 너무 심하거나 신경이 이미 손상되기 시작한 경우에는 수술이 통증의 악순환을 끊는 유일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언제 수술을 고려해야 할까요? 신경이 실제로 손상되고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신경학적 기능 저하, 즉 근력 약화나 감각 저하입니다. 허리나 다리가 아픈 정도가 아니라 예를 들어 발목이 자꾸 처진다거나 계단을 오르기가 힘들다거나 발가락이나 종아리가 움직여지지 않거나 감각이 무뎌지는 식의 특정 부위의 근력, 감각 저하가 있다면 이는 단순한 통증이 아니라 신경 손상의 징후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치료를 늦추면 시간이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더 이상 약이나 주사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 눌린 신경을 풀어주는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보존적 치료, 즉 비수술 치료에도 호전이 없는 지속적인 통증입니다. 보통 4에서 6주 이상 약물 치료, 주사 치료, 물리 치료 등을 병행했는데도 다리 저림이 점점 심해지고 걷는 거리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신경의 염증이 만성화되어 비수술 치료의 한계에 도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시기를 넘기면 통증 때문에 활동이 줄고, 활동이 줄면 허리, 엉덩이, 허벅지 근육이 약해지면서 자세가 불균형해지고 그걸로 인해서 통증이 다시 악화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이때 수술은 단순히 통증을 없애는 행위가 아니라 이 나쁜 고리를 끊어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수술의 목적이 통증 자체가 아니라 신경 압박을 해소해 근육과 일상 기능을 되살리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술은 마지막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치료의 목적이 단지 수술을 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잊으면 안 됩니다. 수술이 너무 늦게 진행이 되면 신경이 이미 회복 불가능한 손상 단계에 도달해 있을 수 있고, 그때는 수술로 눌림을 풀어줘도 통증이 남아있거나 감각이나 근력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근력 악화가 있거나 장기간의 보존적 치료 후에도 지속되는 심한 통증, 걷는 거리가 점점 감소되는 등의 기능 저하가 동시에 보인다면 그건 이제는 수술을 해야 할 때입니다. 수술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이제 중요한 건 어떤 수술을 어떤 목적으로 하느냐를 결정해야 합니다. 제가 수술 전문가이기 때문에 참 할 얘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대략적인 흐름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척추관 협착증 수술의 기본 원리는 어찌 보면 단순합니다. 눌린 신경을 풀고 필요한 경우에는 불안정한 마디를 고정하는 것, 다시 말해 크게 감압술과 유합술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 수술의 기본이자 핵심이 바로 감압술입니다. 신경을 누르고 있는 구조물을 제거해서 통로를 넓혀주는 수술이죠. 좁아진 원인은 다양합니다. 디스크가 뒤로 돌출되거나 후관절이 자라나고 황색인대가 두꺼워지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감압술은 이런 기계적인 압박을 직접 해소하는 수술입니다. 요즘은 수술 기술도 많이 발전했습니다. 현미경으로도 내시경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미세 현미경 수술은 수술용 현미경을 이용해서 넓은 시야에서 안정적으로 감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내시경 수술은 작은 절개를 통해서 수술을 진행하기 때문에 통증이 적고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환자의 상태와 협착 부위의 형태에 따라 어떤 수술이 더 좋다가 아니라 어떤 환자에게 더 맞느냐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협착증이 심하다고 해서 감압만 무리하게 하다 보면 오히려 척추가 불안정하게 흔들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땐 유합술을 함께 시행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뼈가 흔들리거나 제 위치에 있지 않으면 신경이 제대로 풀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유합술은 금속 나사와 막대를 통해서 불안정한 마디를 고정하고 인공뼈를 넣어서 두 마디를 하나로 붙이는 수술입니다. 그렇다면 유합술이 꼭 필요한 경우는 언제일까요? 척추 전방전이증처럼 한 마디가 앞으로 밀린 경우, 심한 불안정성이 동반된 협착증, 반복 수술 후 불안정성이 생긴 경우, 후근이나 관절을 많이 제거해야 하는 광범위 감압이 필요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단순 감압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감압술과 유합술을 함께 병행해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수술의 형태가 아니라 수술의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어떤 환자에게는 신경을 풀어주는 것이 핵심이고 다른 환자에게는 흔들리는 척추를 안정시키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수술의 목적이 분명해야 과하거나 불필요한 절제가 없고 회복 후에도 재발 없이 오래갑니다. 결국 척추관 협착증 수술에서 중요한 건 가장 좋은 수술이 무엇인가 이거보다는 이 환자에게 가장 맞는 수술이 무엇인가입니다. 신경 압박만 있다면 감압술로도 충분하고 불안정성이 있다면 유합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술의 목적은 신경을 살리고 다시 움직이게 하는 것, 이것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을 통해 개별적 수술법의 장점과 단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